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죠.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신 EGF 재생크림, 재생앰플이 진짜 재생될까? 재생이라든지 흉터 완화라든지 이런 효과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 EGF 화장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탄력입니다. 탄력 성분으로 유효한 제품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2000년대 전후에는 레티놀이었어요. 국내에 있는 모든 브랜드들이 레티놀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워낙에 제형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훅 떨어진 거죠. 레티놀의 자리를 대신한 게 바로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EGF입니다. 원료의 한계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금방 꺼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등장한 게 2017년 8년 때에 이데베논이 정말 검색량과 판매량 치솟다가 다시 약간 좀 줄어들면서 최근에 등장한 성분은 사실 레티놀입니다. 원료의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졌고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탄력 성분입니다. 성장인자의 성분의 특징과 종류 알아봐야죠. 대표적으로는 EGF예요. 이게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제일 효과가 좋다. 그 외에 FGF, IGF 등등이 있습니다. EGF를 알아보면 상피세포 성장인자. 사실 원료적 특성으로는 재생이 맞는데 제품화되고 이러면서 재생의 개념과는 멀어지는 거죠. 비타민, 레티놀 함량을 늘 확인하거든요. 이 함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EGF의 경우에는 0.001%로 배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쓸 수 없어요. EGF만 배합 한도가 정해져 있고 다른 성장인자들은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열이나 이런 안정성을 잡기 어렵다는 거랑 단가가 워낙 높아서 보합량을 쓸 수가 없다는 거. 요즘에는 사실 메이저 브랜드에서 EGF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나마 잘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만 제가 딱 뽑아가지고 앰플 제형, 크림 제형 나누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고고. 앰플 에센스 제일 제형 에이필랩 앰플. 수분 진정에 미백 주름 기능성 EGF, FGF, OGF 펩타이드 진득한 콧물 제형이고 요건 제가 써봤을 때 사용감 되게 좋았어요. 흡수 빠르고 촉촉하고 속건조 잡아주는 정도의 유분감보다 수분감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하지만 요거 역시도 수분 크림을 같이 발라줘야 되는 색소 침착, 트러블 완화, 모공 케어 이런 거에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았다라고 민감 피부님이 얘기를 하셨고요. EGF, FGF, OGF 사용한 미백 주름 기능성 앰플 피부 진정 효과는 보통이었고요. 피부톤, 피부 결 개선 효과는 괜찮았습니다. 끈적임 없이 산뜻한 사용감은 굿. 이솔 두나 호랑이 앰플 2017년에 가성비 템으로 추천했던 제품인데 용기를 바꾸고 다시 나왔습니다. 병풀 추출물 베타인 EGF 병풀이 메인이에요. 52.4%고 이 외에도 마데카 소사이드 베타인 알란토인처럼 진정에 시너지를 주는 성분을 사용했고 EGF는 RH 올리고 펩타이드 1. 세 번째 있지만 함량은 0.001%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아루론산을 촉진시키는 성분이 아세틸 글루코사민이잖아요. 소듐 하이아루로네이트 두 가지를 같이 썼기 때문에 수분과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pH는 6.5라서 미산성에서 중성 사이. 입구가 너무 불편하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생겼어.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네 진짜. 콧물 제형이에요. 발림성, 흡수성 괜찮고 민감도가 있으신 분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 피부가 안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수부지나 복합성인 저는 트러블 없었고 붉은기나 거칠어짐 진정시켜주기 효과는 괜찮았고 피부 장벽 회복 좋았던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진정 성분과 EGF 조합의 촉촉 에센스. EGF보다는 병풀 추출물 시카 앰플이라고 보시는 게 좋고 수분 진정 효과, 지성 수부지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 굿. EGF 제품들은 개봉 후 변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두 번째 제품은 시드물 정체성이 꿀 알로에 베라 잎즙 3종 성장인자 펩타이드입니다. 배합 함도인 0.001%보다 10분의 1에 1ppm이라서 그러니까 이 제품 함량이 높진 않아요. 수면팩으로 하기에 딱 좋은 게 알로에베라 잎즙 고함량에다가 히아루론산 고함량이기 때문에 수분막을 짠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젤 제형인데 왜 립밤 대신에 이렇게 넓게 바르고 자잖아? 아침에 촉촉해요. 또 입술 각질도 잘 안 일어나고. EGF 효과보다는 꿀 알로에베라 잎즙 진정 성분의 보습제입니다. 촉촉한 젤 타입이고 복합성 수부지 피부에 가성비 추천템. 짠! EGF 올로지. 정체성이 EGF, FGF, 가수분해 콜라겐에다가 멸균, 무방부제다. 요런 상태가 EGF의 유효성을 잘 유지시키거든요. 그런 걸로 잘 만들었는데 개봉 후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사용을 하고 2주 지나니까 바로 변질이 돼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성장인자 2가지를 배합을 했잖아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섬유화 세포 성장인자예요. 활성 T EGF를 썼습니다. 상온에서 활성도가 유지된다라는 그런 EGF입니다. 그리고 흰목이 버섯 추출물 1번에 있는 얘는 식물성 히알루론산으로 불리는 성분이라서 피부 장변 역할 또 진정 역할도 해줍니다. 가수분해 콜라겐을 잘 썼어요. 피부의 흡수성이 좀 높은 편이다. 국내 유일의 식약처 인증 EGF예요. 그러니까 미백은 고시 성분 함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안 썼는데 EGF만으로 기능성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MTS와 사용하라는 가이드를 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MTS 사용 시 법적인 보호받기 어려워서 보수적인 입장으로는 추천하기 어렵다. 저는 제품만 사용을 추천드릴게요. EGF 성분이 잘 맞는 분은 또 효과를 느끼실 수는 있지만 EGF가 좀 안 맞는 민감성 피부님이 쓰셔서 그런지 예민함이 크게 진정되지도 않았고 여드름 케어를 따로 해줘야 됐었다라고 하셔서 사실 효과를 못 봤어요. 수분감이 부족해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다. 앰플은 보습 목적이 아니라서 이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수분크림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썼을 때는 탄력이나 잔주름이나 이런 게 다른 기능성 제품보다 좋았다라고 느끼진 못했습니다. EGF, FGF 사용한 미백주름 기능성 앰플, 가수분해 콜라겐과 콜라겐 만드는 성장인자 조합은 아주 좋고요. 외부 자극이나 마스크로 인한 트러블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고 개봉 후 7일 이내 사용하고 냉장 보관이 필수인 제품입니다. EGF 화장품에서는 MTS라는 도구를 같이 쓰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더블 체크를 해봤습니다. 먼저 MTS의 목적은 의약품의 침투 그 자체를 사용해서 재생을 촉진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MTS를 의료기기랑 공산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0.25mm가 넘는 길이면 병원용, 미만의 길이면 개인용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화장품 법에서는 그냥 없어요. 법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식약처나 대한화장품협회 이런 데 문의를 해봤을 때는 오남용과 교차 오염 등으로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거는 우려가 있어서 추천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는 MTS 사용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추천을 하지는 않을게요. 제품만 추천하는 걸로. 자, 이제는 로션 크림 제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짠! 대웅제약의 이지듀. 정체성이 수분 증발 차단제의 7종 성장인자의 6종 펩타이드 미백주름 기능성입니다. 6.18의 미산성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수부지가 한 겹만 발라도 충분한 보습감이었는데 유분이 너무 많아서 소량 사용해야 됨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홍조 여드름 효과가 거의 없었다. 미미하다.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도 일반적인 미백주름 기능성 크림 더 낫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7종 성장인자의 펩타이드는 잘 사용했으나 유화된 제형이라는 점, 좀 과한 성분 구성을 했다는 점과 효과가 상대적으로 평범했다는 점에서 아쉬워요입니다. 짠! 오듀셀 리파인 크림. 수분 증발 차단제의 EGF, FGF 미백 기능성 2종 성장인자 썼고 또 세라마이드 MP는 세포간 지질의 50%를 차지하는 지질 성분이잖아요. 그것도 썼고 시카 성분 썼습니다. 알파비사보로를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썼는데 0.5% 이상 써서 미백도 주겠다. 오일은 세트레틸 헥사노에이트와 카프릴릭 글리세라이드로 비교적 가벼운 사용감에 유분감이 비교적 낮은 거긴 해요. 일단 이 수부지님은 오일이 많은 제품을 바르면 여드름이 나는 분이에요. 오히려 유분기가 많아서 피부 겉에 모공을 막는 느낌? 효과가 EGF라서 더 느꼈거나 그러진 않았다. 진정 성분 오일 고함량의 미백 기능성 크림이고 유분기 많아서 건성, 악건성 피부용 보습 크림입니다.
짠! BPS 리페어 크림. 수분진마 차단제, 성장인자 2종, 미백 주름 기능성. 성장인자는 RH 올리고펩타이드1과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을 썼습니다. 줄기세포의 성장을 돕는 성장인자. 꾸덕해요. 연고제형이야. 수분진마 차단제를 호호바시 오일, 시어버터, 메도폼씨 오일, 수쿠알렌. 일반적인 에스터 오일이 아닌 식물성 오일을 주로 사용해가지고 유화를 시켰잖아요. 피부에 영양감도 주는 오일들로 구성을 했다는 점은 잘했습니다. 저는 유존에 딱 발라서 보습 주기에 좋았고 건조하니까 지성이나 수부지가 좋아할 후기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막 근처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안자극이 살짝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괜찮아졌고 피부 자극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EGF 사용한 미백주름 기능성 크림이고요. 오일 조합은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유분감은 높고 수분감이 좀 약해서 속건조를 느낄 수 있다는 점, 여드름 피부는 사용 주의하시고요. 건성, 악건성 피부에 보습 크림입니다. 소본 리페어 크림은 수분 크림 편에서 제가 리뷰했던 제품이라 간단히 훑고 갈게요. 수분 증말 차단제, EGF 주름 기능성 진정 성분. 유효 성분 4종을 썼어요. 병풀 추출물과 시카 성분을 잘 쓴 제품이고 유화된 다수의 성분 조합으로 EGF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속건조 잡아주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EGF 사용한 주름 기능성의 수분 크림이고 오일 성분이 고함량이에요. 그래서 촉촉 데일리 보습제. 복합성 수부지 피부가 겨울에 쓰기에 괜찮은 보습감. 자, 다음은 짠! 보나주르입니다. 물크림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제형이에요. 시어버터, 아미노산 콤플렉스, 미백주름 기능성 EGF. 아미노산 복합체를 아주 다양한 성분을 사용했는데 다른 수상 성분들과 같이 사용하면 피부 보습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속건조에 좀 좋고 피부 탄력에 관여하는 단백질도 부스팅을 시켜줘요. 3종 히알루론산도 잘 사용했다. 특이한 거는 시어버터가 좀 고함량 들어갔다는 거고 유수분감이 다 높아요. 그래서 세안 후 크림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유화된 로션 제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물크림? 지루성, 민감 피부님이 사용했을 때는 여드름 진정 효과가 조금 있었다. 요거만 써도 건조하거나 유분감이 넘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라고 하셨고요. 제가 써봤을 때는 속건조용 제품엔 좋긴 하더라고요. 오일 고함량의 EGF 함유한 촉촉한 물크림, 주름과 장벽 성분을 전체적으로 조합을 아주 잘했고요. 세안 후 올인원 보습제로 사용 굿, 건성, 건조한 복합성까지 피부 탄력템. 자, 2022 EGF 탑오브탑입니다. EGF는 제형 안정성이 너무 중요해요. 40도씨 가까이만 가도 안정성이 훅 떨어져서 보온 공정이 들어가고 냉장 보관 시에 사용감이 떨어질 수 있는 크림보다는 사용감도 좋고 고온 공정이 덜 들어가는 앰플 제형을 추천합니다. 원료 특성상 너무 많은 화학 성분과 만나게 되면 활성되는 영역이 줄어들 수 있어서 심플한 전성분의 앰플을 추천하는 거죠. 일반적인 수분 크림으로는 괜찮으나 EGF 제품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진정 탄력 탑 지성 피부 추천템입니다. 짠! 시즈물입니다. EGF 펩타이드 콜라겐 아데노신까지 주름 탄력의 포커스를 탁 맞춰서 만든 심플한 전성분의 앰플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EGF 펩타이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과 아데노신이잖아요. EGF 복합물을 20% 처방을 했다라는 의미로 전성분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 최종 처방은 RH 올리고펩타이드 1이 0.001%가 들어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펩타이드는 아세틸헥사펩타이드 8, 그리고 주름 방지에 도움이 되는 펩타이드도 잘 썼고요. 가수분해 콜라겐을 사용해서 시너지. 물을 바르는 건가? 이런 느낌? 그래서 수부지님이 수돗물 퍼다 바르는 느낌이에요. 막 이랬는데 EGF에서는 수분감과 보습감이 선택의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보습제는 따로 바르시면 됩니다. 쭉 사용을 해보니까 홍조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수부지님이 워낙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후기를 쓰시는 분이라 전체적으로 자극은 없었는데 입술 근처 사용할 때 약간 따끔거림이 있었다고 하셨고요. 저는 되게 그냥 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수분 크림을 여기 유분 많은 데는 빼고 이렇게 바르니까 복합성인 저한테는 궁합이, 조합이 아주 좋았던 루틴이었습니다. 워낙 EGF 단가가 세서 용량이 11ml였거든요. 되게 조금인 것 같고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써봤을 때는 생각보다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성비도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주름에 포커스를 맞춘 심플한 성분의 탄력 앰플, 피부 장벽이 손상된 피부에
효과적. 물 같은 제형이라 해픈 사용 주의. EGF 성분 잘 맞는 민감 피부 추천템. 지성 피부 추천이고요.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 추천. 진정 탄력 수부지 건성 피부 탑입니다. 짠! 수아니 코코. EGF 앰플입니다. EGF 안정성을 고려한 용기 사용까지 괜찮았습니다. EGF 통틀어서 제가 리뷰한 모든 제품 중에서 1등. 정체성이 EGF의 아데노신 알란토인. 아데노신 주름 기능성 성분을 사용해서 EGF와 시너지 내는 성분 잘 사용했고요. 알란토인 진정 성분, 토코페롤은 항산화제. 이게 온도에 워낙에 민감하니까요, EGF가. 그래서 콜드 체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생산을 해서 보관,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25도 미만으로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EGF 함량이라면 이 제품이 안정성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성 수부지 사용해봤을 때 흔적보다는 여드름 관리에 효과적이었다. 수부지님이 얘기를 하셨고요. 후기가 입 주변에 있던 여드름이 단기간 사용했는데도 가라앉았다. 자극, 눈가, 입가 전혀 없었다. 점도가 조금 있는 콧물 제형이고요. 아주 촉촉하진 않았다. 마무리감도 보송해져요. 3-4겹 발랐는데도 건조하다. 그러니까 요것만 단독 사용 시 건조, 물 제형의 토너를 바르고 요 EGF 앰플을 바른 다음에 보습크림, 수분크림 이렇게 쓰는 거. 탄력 진정 조합에 EGF, FGF 주름 기능성 앰플, 쫀득한 콧물 제형으로 흡수가 빠르고 피부 장벽 손상 피부에 진정이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복합성 수부지 건성 피부 추천,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분 탄력 탑 건성 피부 추천템이죠. 안나 플러스 리페어 크림입니다. 유화된 수분 크림 제형이라 앰플보다는 좀 덜하지만 EGF를 비롯한 성장인자 4종을 되게 잘 썼고요. 가수분해 콜라겐과 미백주름 기능성 성분까지 잘 조합했어요. 수분 증발 차단제에 다이아몬드 가루, 성장인자 4종, 미백주름 기능성, 태반 유사 성장인자 복합체, 섬유화 세포 성장인자,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성장인자 4종을 되게 잘 사용했는데 4가지 성장인자를 썼다 하더라도 탄력 크림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히아루론산이 2% 이상 함유된 걸로 보여요. 수분 공급, 장벽 보호에 효과적인 성분 구성. 5.73 정도의 pH 미산성. 유분감 싫어하는 수부지님. 유분기가 많은 제품 사용하면 여드름이 올라오는 타입인데 여드름이 어김없이 턱 쪽에 올라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붉은기는 잘 잡아줬고 흔적에는 그렇게 단기간에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건성이 발랐을 때는 코팅막이 싹 처지면서 훌륭한 보습 크림이에요. 그리고 저는 시드물과 스와니 코코 요 앰플이랑 요 크림이랑 같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코 부분이랑 턱 여기만 빼고 발랐을 때 아침에 결 되게 좋아지고 그래서 건성 피부는 요거 딱 좋겠구나 요런 제품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가루의 성장인자 사용한 미백주름 기능성 크림이고요. 흔적 관리는 쏘쏘, 장벽, 진정 효과는 굿, 건성, 악건성 피부의 보습 크림으로 추천합니다. 지성 피부, 민감 피부 비추천. 영상 시작하면서 화두를 던졌죠? 재생크림 진짜 재생될까? 재생 앰플 진짜 재생될까? 안 됩니다. 화장품으로 재생이 되면은 이미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예방과 또 관리라는 것을 해서 나이가 들어도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도록 만드는 EGF 그런 화장품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빠밤.